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운명입니다. 2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관세 이슈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크게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무척 컸었죠. 그리고 현재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면서 현재 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라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전 세계 매크로 시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허나 이걸 읽을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손가락에 꼽는다는 거. 유가, 금리, 환율, 전 세계 매크로 경제, 주식, 코인, 채권금리, 외환시장, 매크로 경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트럼프가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도 25% 관세 한 달 유예였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한 달 유예.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가 관세 유예 회복세 이어갈까? 대한민국 증시가 관세 전쟁 우려 완에 2,500대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4%대 상승. 그런데 곧바로 미국,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를 발효하였다. 이에 바로 맞불 전쟁으로서 중국이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석탄, LNG는 15%. 자, 그러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지난 1시간 동안 1,100억 원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아래꼴을 달아주면서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크게 밀렸다가 무역 관세 이슈로서 크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아래꼴을 달아줬다가 다시 한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살짝 출렁거렸죠. 분보로 보게 되면 이게 흐름이 나옵니다. 허나 지금 다시 한번 안정권이죠. 앞으로 관세 이슈로 시장이 상승할까요? 횡보할까요? 하락할까요? 이 방송 답안지 안에 100%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답이 하나 나와 있다. 이미 1기 때 관세 정쟁, 보호 무역, 아메리카 퍼스트, 달러 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시장은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미 증시를 기준으로 볼게요. 시장의 흐름은 상승이었다. 이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다. 증시는 상승. 코인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입니다. 자, 보면은요. 코인 시장 또한 2017년 1월 이 정도 기점이에요. 보이시죠? 이 정도 흐름에서 여기까지가 2021년 1월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였죠? 이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였으니까 랠리가 상승 랠리 보였죠. 코인과 증시의 동반 랠리 상승이 있었어요. 랠리 상승 과정 중에서 수많은 노이즈가 있었다. 허나 시장은 상승으로 치고 나갔다. 여기에 달러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달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명실상부하게 약세였었다. 아무리 트럼프가 달러 강을 외쳤어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어도 달러는 약이었었다. 자, 국채금리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미국 채금리 2017년도부터 이 정도 근방이죠. 2021년도. 미 국채금리는 스물스물 하락세였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러는 점정의 하락세, 국채금리 또한 점정의 하락세, 증시와 코인에 랠리가 있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파동과 노이즈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달러의 흐름입니다. 자, 보면 달러가 강세 국면에 있죠. 달러는 약으로 점진적으로 내려오게 된다. 국채금리 또한 자, 보이시죠? 10년 동안의 흐름 보게 되면 거의 고점권이에요. 고점, 그쵸? 이 고점권에서 점진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이 가운데 어떤 흐름을 보인다? 주식과 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지금은 부채와 버블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시장 파이를 풍선을 키우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뭐죠? 관세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걸 명분으로 해서 미국 내수시장을 명분으로 해서 관세를 왜 부과하죠? 내수시장, 미국 내수시장 명분으로 해서 이걸 무기로 해서 달러를 약으로 만들고 국채금리를 하향 안정에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니네 자국 통화 강세로 만들어. 대신 달러를 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판 2.0. 이걸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다. 비트와이즈의 책임자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들고 있는 달러, 그걸로 미 국채를 매입해. 그럼 국채금리가 하향 완전화가 되겠죠. 달러의 약세와 국채금리의 하향 완전화를 관세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협상 중이다. 그게 관세 전쟁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저는 참고만 합니다. 달러의 진정한 약세, 점유정의 하락, 국채금리의 전쟁 하락은 누가 만든다? 페드가 만든다. 페드 뒤에 있는 바로 월가, JP모건, 뱅커버네카, 웰스파고 시티. 얘네 뒤에 있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셋, 피델리티. 얘네 뒤에 있는 그림자 정부, 그림자 금융 세력. 얘네의 세력과 뿌리가 리플과 똑같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장 쩐주가 얘네이고요. 달러의 주인장이자 유로화의 주인장이 얘네와 연결되어 있다. 감이 오시겠죠? 얘네가 금융시장의 주인입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뭐다? 상승이다. 관세 이슈로 흔들게 되면 그냥 웃으면서 매집하시거나 자금이 없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장 흐름 2개 나왔는데요. 첫 번째,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이죠. 백악관의 암호화폐 총 책임자. 미국 디지털 자산 구축 전략을 발표한다. 데이비드 sak스 주도해서 미국 의회 주 위원장들도 동참을 한다. 이면에 뭐가 있죠? 행정부와 미국 행정부와 119대 의회가 동반으로 해서 현재 시장의 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틀이죠. 기술이 나왔잖아요. 기술이 나와서 가능성과 기대감이 펼쳐졌죠. 이게 한번 무너졌죠. 거품이 무너졌다가 다시 가고 있죠. 이걸 쌍낙타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법과 제도와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법과 제도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죠? 판이 만들어지면서 유동성이 이쪽으로 미친 듯이 쏟아대는 겁니다. 그 기반이 만들어지는 게 ETF, 현물 ETF였다. 현물 ETF는 금융기관들이 자꾸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을,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예요. 새벽 한국 시간 4일 오전 4시 30분.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 구축 전략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발표 자리에는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 프렌치 힐, 하원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다 참여한다는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sak스의 발표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및 규제 조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명령,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이제 국부펀드를 통해서 아직은 아닌데 틱톡 인수위가 나오겠고요. 국부펀드를 통해서 BTC, XRP,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매집한다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최초의 국부펀드 설립한다. 미국은 기축통화였는데 이제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부서가 나왔죠. 크립토 차르. 여기에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대표적으로 국부펀드에는요, 노르웨이, 중동, 아부다비, 싱가폴, 테마색이 있죠. 예, 이들 중동, 이들 국가들의 국부펀드가 많은데 대부분 석유와 에너지 국가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도 국부펀드 설립해서 이제 BTC와 XRP와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매입한다는 그 신호가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트럼프는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여기에서 막대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포트 비중 중에서 약 57% 이상이 이더리움입니다. 오늘 트럼프의 아들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매입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야. 충분히 깜빡이를 켜주고 있죠. 그리고 블랙락 피델리티가 바닥권에서 이더리움을 매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여기에서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취득하였죠. 벡트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이 벡트는 주인은 다시 한번 인터컨트랙트 체인지, 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인장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바로 벡트의 투자자입니다. 자, 감이 오시겠죠. 그들이 틀과 플랫폼 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죠. 그럼 뭐죠? 오늘 바로 큰 아랫꼬리, 자, 볼까요? XRP 기준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죠.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누가 매집했죠? 그들이 매집한 겁니다. 알트코인을 흔들었어.
알트코인 빨리 가져와. 가격을 흔든 다음에 그들이 매집을 하였다는 겁니다. 왜? 결국 매집이 완료가 되면 끌어올릴 거니까. 시장에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으니까. 감이 오시겠죠? 돈을 버는 첫 번째 방법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허나 지금 방송은 따라하기도 쉽지 않아. 어설프게 따라하겠지. 실력이 안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10시간 이상의 R&D, 15년 이상 R&D에 집중해서 유가금리 환율과 주식에서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돼. 반도체, 도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계, 해운철강. 이 에너지가 반도체를 제외하고 중후장대가 지금 상장이 끝나가게 되죠. 이 에너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 여기 대한민국은 2차 전지. 얘도 이제 하드웨어는 중국에게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죠. 즉 AI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뭐죠? 그래서 AI와 블록체인의 심장인 이 기반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주식을 이해했다면 유가, 금리, 환율과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과 주식 분석과 이제 마지막은 블록체인과 코인 분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한 판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시장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구에 손가락에 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네 번째 혁명. 아시겠죠? XRP, 역사상 가장 빠른 주소가 증가해서 중간 기록을 세웠다. 100개 미만의 XRP 주소가 2개월 만에 11.6% 급등하였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이 한 달 만에 거래량 3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RLUSD는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거래량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 되었다. 무려 한 달 만에 거래량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큰 스테이블코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리플의 RLUSD 출시 세 가지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XRP 페어, RLUSD. 막대한 유동성을 XRP에게 담당하게 될 겁니다. XRP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가격 상승 말입니다. 두 번째,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확장이다. 이는 곧 새로운 통화 혁명이죠. 일전에 말씀드렸죠. KB 신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를 받아주고 새로운 예대 마진이 도입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리플에서 메타코어, 스탠더드 커스터디, 그리고 이 뒤에 바로 폴리사인. 이 폴리사인 뒤에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 아서브리토, 리플의 1만 달러 서를 주착했던 사람이죠. 공동 설립자. 그리고 데이비 슈왈츠. 그리고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책임자인 잭 맥도날드. 거기에 BNI 멜론의 전 부회장이었던 팀 카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확장이다. 세 번째 의미는 뭐죠? 바로 규제된 RLUSD 스테이블코인의 출시이다. 뭐죠? 명확성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흐름상 리플과의 소송, 이 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해야 된다. 자, 그래서 RLUSD의 거래량, 볼륨, 이게 지금 70에서 110까지 수직 상승하였죠? 우리 한 달 만에 거래량 기준 4위에 포진하게 되었다. 볼륨 기준은.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올해 1월 달에만 33개 ETF, 작년 12월 달에 알트코인이 12개 ETF가 신청되었었어요. 현재 1월 달에만 33개, 이제 2월 시작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ETF 승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승인 신청이. 자, 그러면 ETF 승인이 나오겠죠? 그럼 뭐죠? 알트코인 ETF를 SEC가 승인한다는 거는요. 여기 시장을, 알트코인 시장을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들어올 수 있게끔 판을 열어준다는 거죠. 문을 열어준다. 미국 시장이 뻥 하고 뚫린다. 유동성을 이쪽으로 폭발적으로 쏜다. 감이 오시겠죠? 그게 2025입니다. 그 전에 관세 이슈로 알트코인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거면서 그들이 물량 매집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물량 뺏기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겠죠? 지금 어떤 흐름이 이어나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가오는 버블장을 준비하면 된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다.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느냐가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알려준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